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은 평생을 넘게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제 가장 친한 친구 놈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50년을 함께한 친구 만식이가 있습니다. 어릴 적 코 흘리며 동네를 뛰어다닐 때부터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녀석이지요. 그놈은 참 평생을 고지식하고 재미없게 산 놈입니다. 작은 가게 하나를 붙들고 젊음을 다 바쳤고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낸 뒤에는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자식들이야 다들 제 살기 바쁘니 늙은 아비의 적적한 마음을 속속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매일같이 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고 허름한 선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게 낙이었지요. 그렇게 조용히 황혼을 보내던 우리 일상에 어느 날 때 아닌 장미꽃 한 송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그건 장미를 닮은 독버섯이었지요. 만식이가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래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바둑을 두다 말고 실실 웃는 녀석에게 제가 물었지요. 이 사람아 무슨 좋은 일 있나? 혼자 뭘 그렇게 실실 웃어? 그러자 그놈이 수줍은 소년처럼 볼을 긁적이며 말하더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타박을 줬지요. 하지만 녀석의 표정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식이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오수진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 초반이라고 했는데 어찌나 살갑고 부침성이 좋은지. 곱게 화장을 하고 나타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아버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순간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대강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편에서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번뜩이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마치 진열장의 물건값을 매기듯 제 친구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만식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음식을 챙겨주는 그녀의 손길은 다정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잘 훈련된 연기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만식이에게 교묘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평생 모으신 재산도 두둑하시겠어요? 자제분들은 다들 성공하셨다면서요? 그 말에 만식이는 좋다고 해벌쭉해서는 자신이 가진 가게며 조그만 아파트며 은행에 둔 예금 이야기까지 술술 털어놓더군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만식이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지만 사랑의 눈이 먼 친구는 제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만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표 옷만 고집하던 놈이 백화점에서 산 번쩍이는 잠바를 입고 나타나고 퀴퀴한 땀 냄새 대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모두 그 여자 수진의 작품이었지요.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녀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여자한테 너무 빠지지 말게.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하지만 만식이는 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사랑을 몰라. 수진 씨는 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고지식한 김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만식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후 자금으로 부어두었던 적금을 깨서 덜컥 쥐어주었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만식이네 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제정신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큰 돈을 내주나? 그러자 만식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소리야? 가엾은 사람 돕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내 사랑을 질투하는 거냐? 질투라니요. 50년 지기 친구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질까봐 피가 마르는 심정인데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는 저를 피했고 저는 그런 만식이가 야속하고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진이라는 여자가 만식이에게 평생 살아온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둘이 함께 멋진 카페를 차려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속삭였다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에 취한 만식이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친구를 구해야 했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의 정체를 까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경찰 일하던 시절에 알고 지내던 흥신소 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부탁했지요. 며칠 뒤 동생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상습적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노인이 한둘이 아니었고 병든 어머니와 불쌍한 동생이다 하는 것들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전부 챙겨 들고 만식이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제발 늦지 않았기를. 하지만 제가 만식이네 집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만식이가 수진이와 나란히 앉아 집문서가 올려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이닥치자 만식이는 쏘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수진이라는 여자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쏘아 보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손에 든 서류 뭉치를 흔들었습니다. 만식아, 그 도장 찍으면 안 돼. 이 여자 사기꾼이야. 여기 증거가 다 있어. 하지만 만식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뿌리치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드는구나.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해치겠나? 평생을 같이 한 나를 못 믿고 저런 요물 같은 계집을 믿는단 말인가? 만식이는 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50년 우정이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전부 그 여자의 손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만식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 잠시 은행에 서류 처리할 게 있어서 다녀올게. 금방 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만식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겠지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만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집안을 서성이다 결국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제 뒤에는 경찰들이 함께였지요. 친구라고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식이네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그 여자의 출국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가장 빠른 비행기로 이 나라를 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고 결국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 나오는 순간 수진이는 멀리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만식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상냥한 가면을 벗어 던지고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A씨, 재수 없는 영감탱이. 끝까지 발목을 잡네. 그 추악한 본색을 마주한 순간 만식이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도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사랑도 그리고 저와의 우정까지도요. 만식이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개조차 들지 못했지요. 저는 그런 만식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녀석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죽을 끓여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방 앞에 바둑판을 차려놓고 혼자서 돌을 놓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따라주는 소주를 받아 든 만식이가 갑자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끄끄 소리를 내며 한참을 그렇게 울더군요. 철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저는 우는 친구의 등을 말없이 두들겨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돈도 사랑도 다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남아있지 않으냐고.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니 녀석의 잿빛 같던 얼굴에 아주 조금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예전처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 수 한 수 바둑돌을 놓는 녀석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친구와의 깊은 신뢰,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우정 말입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지만 우리는 결국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